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행정 담당 성기호입니다. 네, 우리 연기 때 못 뵀던 분들도 계신데 일단 연기 강의는 다 들으셨죠? 다 들으셨죠? 네, 일단 그것 전제하고 또 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기 때는 연기 때 배웠던 또 그 내용 또 복습이기도 하지만 정말 강의 통해서 우리 문장들 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관식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들 외우고 있어야 또 답안 적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문장들 강의하면서 또 이제 외워보시도록 하고, 그리고 답안지에 꼭 적어야 될 내용들 반드시 또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관식 시험 시간 훅 갑니다. 한 줄 쓰고 생각, 한 줄 쓰고 생각 하다 보면 시간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또 행쟁은 또 어느 정도의 번지수들이 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번지수인지 그 번지수만 일단 또 잘 찾아서 내가 외워놓은 내용이 있지. 그리고 또 조금 시험장에서 응용력 발휘하기 쉽지 않은데 응용력을 또 조금 발휘한다면 내가 외워놓았던 그런 부분들을 살을 붙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기 때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느 정도 행쟁 거의 마무리 짓겠다라는 겁니다. 2기 때는 모의고사 보면서 답안 쓰는 연습하시면서 또 최신 판례라든지 또 최근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 응용 살 붙이는 부분이니까 1기 때 거의 중요한 또 사례는 우리 확실히 또 잘 정리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1기 야심차게 진행해 보시죠. 항상 대형 강의만 하다가요, 조금 소수 강의, 특히 우리 노무사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늘 소수 강의인데 더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네, 사람 보글보글한 강의보다 또 그래도 조금 소수인 이 강의에 전투력 상승되거든요. 마치 과외 받는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쉬는 시간이든 또 이럴 때 스터디한다, 제가 스터디 짱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과감히 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합격자 배출이 이제 관건이죠. 항상 강사가 강의하면 그 강의 듣고 몇 명 붙었나 또 이런 게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또 관심사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이 소수도 오히려 100%를 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또 우리 합격까지 이어지기까지 행쟁 전략 과목이 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 끝나고 행쟁만 잘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나머지 과목도 밸런스 있게 도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법학은 목차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목차를 토대로 가지치기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 1기 시작이니까 우리 행쟁의 전반적인 전체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전도 활용 잘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번지수 잘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번지수들은 법전 한 번도 안 펼치고 답안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법 조문만 언급하는 것들은 이미 그 조문들을 머릿속에 외워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 다른 것들을 우리 대원소 피기 전 했었죠. 소송 제기 적법하냐 물었을 때 이 소송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적법 요건을 갖추어야 돼. 그 적법 요건이 뭐냐? 대원소 피기 전이더라. 하다못해 대원소 피기 전 이 법 조문들은 다 이미 외웠죠? 그래,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있잖아요. 안 외웠다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하고. 그런데 이런 거 이제 올해 유력한 특혜급의 논점이 취소 판결의 기속력입니다. 그것도 법전 언급 찾아볼 필요 없이 쫙 우리 외운 대로 쓰면 되긴 하는데 최소한 법조문 언급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조에 있어요? 그냥 외우기 쉬워요. 그냥 30조. 또 지금 만약 못 외웠다면 그래, 취소 판결 기속력 최소한 의 쓰고 난 다음에 가로 열고 30조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 중요한 법조문 하나 이거 조문 언급해야 되는데 또 법조문 찾고 있다고요. 시간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항상 우리 법조문 언급을 또 잘 해야 되는데 법조문도 법조문 펼쳐보고 그 내용을 참조해서 적어야 될 것도 있고 이것처럼 법조문 언급 정도만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우리 행정심판법이죠. 행정심판법은 법조문 펼쳐보고 어느 정도의 내용들을 뺏겨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 그런 것들도 우리 일기 때 확실히 다 정리하고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행쟁 전체 개관을 한번 간단히 하면서 우리 일기 개강날 한번
첫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습니다.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말 그대로 우리 권리 구제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행쟁이에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 중에 하나죠. 행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자, 그렇다면 늘 그림 그려지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한쪽 당사자는 행정청, 한쪽 당사자는 국민. 이들의 관계가 행정법 관계더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일정한 행정작용을. 그런데 이러한 행정작용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해가는 행정행위, 강학상 행정행위라고 불리는 게 있고, 그 나머지 오늘날은 그 밖의 행위 형식들이 많이 발전되어 왔더라라는 거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 행정행위는 다 처분이더라라고 했어요. 처분이 좀 더 크죠? 우리 1원설, 2원설 이렇게 했을 때. 여튼 처분이 더 크니까 행정행위다, 강학상 행정행위다라고 하면 전부 다 처분인 거죠. 네, 그런데 그 밖의 행위 형식들은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처분성이 있냐 없냐 이게 논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이런 처분성이 있냐 없냐 논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소송 대상이 되냐 안 되냐, 행정심판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가장 중요한 대상 적격 때문에 논해지는 부분들이죠. 여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뭔가 행위를 하더라. 그래서 화살표가 늘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행정행위, 그 밖의 행위 형식들 이런 것들이 적법하고 또는 갑이 수긍 가능하다면 이 그림에서 끝난다고요. 그죠? 네, 이 그림에서 끝난다. 근데 법은 잘 지켜질 때 잘 문제되진 않더라라는 거예요. 뭔가 아니 이 행정작용들이 위법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갑은 수긍을 못하니까 권리 구제받고 싶다. 어떻게 권리 구제를 받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사선, 직선이었죠. 네, 사선으로 내려가는 것은 얘의 형벌쯤 되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 하나는 제3의 기관이라고 하는 행정법원에 저 처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어쩌세요 이러면서 소송 제기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행정심판이라고 했던 거고, 이것이 행정소송이다. 말 그대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행쟁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야, 늘 이렇게 행정심판이 좀 간이하긴 하지만 이런 방법보다 더 간이한 방법은 없을까라고 했을 때 화살표가 일로 가죠. 화살표가 이 처분, 이런 행정작용을 한 행정청한테 이것 좀 당신이 그냥 취소해주면 안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에서 가장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을 또 어떻게 구별할 건데, 왜 구별하지? 우리 또 두 문자 그냥 안 외웠다 하더라도 청결기사였죠. 청결기사 이런 것들 때문에 구별 실익이 있으니까 얘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라고 하는 거, 이거 재작년에 또 기출되었던 부분이죠. 뭐 또다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왜 우리 이의신청이라는 게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시행일이 일반적인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올해 3월 달부터 이제 시행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의신청, 이것이 또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 이의신청 하는 이유는요, 즉 어떤 위법한 처분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누가 취소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행정청이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이거 내가 잘못한 처분이었네, 시정하는 절차, 이게 우리는 직권 취소라고 해요. 이런 단어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 직선으로 제3의 기관한테 어떤 것을 청구해서 그래서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 이런 걸 우리 말대로 쟁송 취소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취소되면 이 처분 없어지는 거죠. 소급하여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취소해야 이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선결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공정력이라는 거 배웠죠. 네, 그런 공정력. 그 공정력이 뭐예요? 이렇게 이 처분이 유효하게 발령되었을 때 취소권자가 이 사람이라면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런 유효한 효력의 공정력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건 나중에 또 이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여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더라. 우리 행정에 있어서. 즉 한쪽 당사자 행정청, 그리고 어떠한 땡땡 처분이 났다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사실관계들이 쭉 제시되어 있고, 우리 시험 문제지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갑에게 이런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갑이 이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행정심판 청구했네, 소송 제기했네,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는데, 여튼 행정심판의 종류는 그래 또 뭐가 있더라라고 살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행정심판의 종류는 이 정도는 다 외워놓았겠죠.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 무, 의가 있더라 라는 거. 즉 취소 심판, 무효동 확인 심판, 의무 이행 심판이 있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행정소송의 종류는 뭐가 있더라? 항당민기 취무부가 있더라. 이 네 가지. 그런데 얘네들은 객관소송이라고 하더라. 즉 소송 제기한 그 당사자의 주관적 이익보다는 어떤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적법성 유지, 뭐 이런 것들이더라. 아무튼 나중에 또 일단 보기로 하고, 항당민기는 우리가 외워놓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당사자 소송, 항고소송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지만 당사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더라 라는 거였지. 그래요. 어떤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해서 생긴 법률관계나 기타 공법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더라. 일단 또 연기 때 열심히 복습 안 했다면 또 건너뛰고. 여튼 당사소송은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야. 그래서 이것도 원포인트로 몇 개 정리만 하면 돼 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지. 항고소송이더라 라는 거. 항고소송은 이거 반항한다의 항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에 대해서 반항한다고요? 행정청이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한 이거에 반해서 반항하면서 소송 제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반항하냐? 취무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청이 처분 내렸을 때 그에 반항해서 저거 취소해 주세요 이런 거고, 행정청이 뭔가를 했는데 그거 처음부터 무효지 않습니까? 무효 확인 소송.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안 하고 있는 게 위법하지 않습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항고소송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취소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내용 있는 처분에 대한 이 소송 취소해 주세요라는 이 취소소송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거부터 포커스를 맞춘다면, 또 여기에 있어서의 취소심판 이거 포커스에 맞춘다면, 자 우리가 흐름을 잘 살펴보자라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청이 나에게 영업정지 1월 처분을 내렸더라. 불이익 처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침익적 처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갑이 그래 내가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했어. 그래 영업정지 1개월 문 닫지. 이러면 이거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들이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대학생이라고 참칭하면서 그래서 술을 팔았더니 알고 보니 청소년이었네. 그런데 영업정지 1개월이라고? 이게 뭔 X 같은 상황? 그죠? 그래서 나는 행정심판 청구해야지 라고 해서 행정심판 청구했어요. 그럼 이 행정심판 청구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했다라고 적혀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어떻게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무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행정심판 청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항상 사실관계 읽을 때 그냥 행정심판 청구했다 이렇게만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행정심판이 무슨 심판인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즉 이 영업정지 처분 주체상 하자. 우리 어떤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 처분을 해야 되고 행정청과 관련된 누가 해야 되는지, 구청장이 해야 되는지 시장이 해야 되는지 이런 주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어떨 때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지? 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또 이 영업정지 처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유 제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절차가 또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저 처분은 원칙은 문서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형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해절형 이런 요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우리는
위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냐 취소냐 이게 또 우리는 간단히 살펴봤어요. 그럼 무효는 이거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즉 시장이 해야 될 거 구청장이 했다. 구청장이 해야 될 거 뭐 동장이 했다. 이런 거 전부 처음부터 무효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들은 다 취소 사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직권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쟁송 취소한다든지 그 전까지는 이 처분은 이런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정력으로 했어요. 아무튼 이 영업정지 처분은 이런 유효하니까 갑은요 셔터 내려야 된다고요. 아무리 이게 야 나는 대학생한테 술 팔은 건데 그 청소년 잘못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잘못되었어 하면서 영업정지 처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하면요 이것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영업정지 처분은 이렇게 취소하기 전까지. 그런데 갑도 그림은 안 그렸지만 행정청한테 이의 신청했다고요. 야 행정청 구청장님 나 이거 얘네들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걔네들이 신분증 위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행정청은 거짓말하지 마. 계속 이 처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사선 행정심판 청구했다.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방금 취무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무 이행 심판 이거는 뭐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본다면 거부 부작위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한 뭐 이런 처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의무 이행 심판은 아니고 일단 이거 무효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사유 없으니까 무슨 심판 청구하겠어요? 취소 심판 청구하겠죠? 그래 이렇게 취소 심판 청구하더라라는 거예요. 즉 이제는 사실관계 속에 이제 우리 하나하나 이제 일기 때 그 사실관계들을 살펴볼 건데 행정심판 청구했다 하더라도 그 행정심판 중에서도 어떤 심판인지 잘 알아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가 볼 재결의 종류들이 달라지거든요. 행정심판은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행정심판 청구했다라고 보면 뭐예요? 취소심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보면 여기서도요. 행정심판 청구 단계가 있겠죠. 이 청구 단계에서는 이 행정심판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안 한지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의 적법 요건 관련된 부분이죠. 아무튼 또 얘네들도 이게 통과되었다면 심리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결론 행정심판의 마지막 결론은 재결이라고 했던 거죠. 재결이 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결이 났을 때 만약에 이 재결이 취소심판 청구에서 그래 이거 위법하네 취소 재결 났다면요. 또 더 이상 소송 제기할 일 없죠. 여기서 이겼으니까 갑이 이겼으니까 더 이상 소송 제기할 일 없잖아요. 그래 그런데 만약에 졌어. 진 판결이 재결이 기각 재결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또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아무튼 행정심판에서도 졌어.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 단계 또 소송 제기하겠죠. 이 소송 제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해놨고 일단 그것도 모르면 건너뛰고 네 그래서 갑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적혀있다 하더라도요 어떤 소송 제기했겠어요? 행정소송은 항당민기인데 얘는 객관소송이니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건데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당은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데 얘는 이 처분 취소해달라 어쩌달라 그러니까 항고소송이네. 근데 항고소송에도 살펴봤더니 취무부니까 무효 아니고 부작위 아니고 그럼 뭐예요 또? 취소소송 제기한 거다 이거죠. 그래 사실관계 속에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적혀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기에 딱 항당민기 취무부 정리돼 있으니까 말 그대로 취소소송이다 라는 거죠. 그죠? 또는 항고소송 제기했다 이렇게 적혀있다 하더라도요 취무부 중에 취잖아요. 그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 속에 단어가 어떨 때는 행정소송 제기했는데 왜 그 행정소송 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또 어떤 분은 행정소송의 종류가 뭐냐 이런 거 모르는 분 계시다고요. 제가 그렇게 이 연기 때도 얘기했어요. 다른 행정쟁송 강의를 듣는 또 다수의 수강생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요. 그중에 또 이해 못한다는 사람 많죠. 우리 카페에 이런데 여러분들 볼 수 있겠지만 카페에 질문글 올라오는 거 보면 이 질문한 사람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와 얘네 이것도 몰라? 연기까지 다 들었는데? 하지만 우리는 연기 지금 다 들었다면 어느 정도 그들보다는 더 우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일기 때 뭔가 새롭게 막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연기 때 외웠던 내용들 이제 기초 더 다지고 이제 기본기 올라와서 이제 사례 접근하겠다라는 거니까 지금 설명드린 거 그래
세부적인 내용은 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무튼 행정소송 제기했다. 취소소송 제기한 거예요. 이것도 또 뭐예요? 항상 첫 번째 소제기 단계. 이때 소송 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이러면 각하당하겠죠. 아무튼 소제기가 적법하다면 또 뭐예요? 얘는 심리를 거쳐서 또 마지막 판결 날 거 아니에요. 이게 행정소송이고 저건 행정심판이고 그래서 행정심판의 마지막 결론은 재결인 거고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마지막 결론은 판결이더라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 판결에서 이겼다면요. 더 이상 불복할 거 없고 근데 이 판결에서 졌다면요. 우리 그 이유는 배우지 않지만 1심에서 2심 항소하고 2심에서 3심 대법원까지 가고 뭐 이런 거죠. 아무튼 이러한 판결이 언젠가는 확정되겠죠. 즉 1심에서 2심에서 항소하지 않는다면요. 항소 포기한다든지 또는 우리 그냥 실무상으로 들어본다면 또는 항소 기간이 도가해 버렸어요. 항상 언제까지 항소해라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항소하지 않으면요. 그때 뭐라고 한다?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판결이 확정되는 거는 그런 1심에서 2심, 2심에서 3심 얘네들을 우리는 증거조사도 하고 사실관계 판단한다고 하는 사실심이라고 하는 거고 이 3심 대법원은요. 이제는 증거조사 끝났고 뭐 한다? 법률관계 판단, 법적 판단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법률심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확정되냐? 1심에서 2심 이것을 우리는 항소라고 하는데 이 항소기간이 도가하면요. 더 이상 이제 불복할 수 없죠. 그때 확정된다. 항소기간 도가했을 때. 또는 1심에서 진 사람이 항소 포기해버리면요. 그것도 확정된다 이 말. 그래서 사실관계 속에 그런 말 잘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피고인 행정청이 졌다면 피고인 행정청이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아무튼 그리고 또 2심에서 3심 가는 거 이것을 우리는 상고라고 하죠. 이것도 상고 기간 도가하거나 또는 상고 포기해버리면요. 확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판결 확정 잘 보면 항소, 상고, 기간 도가한다든지 또는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요때 이제 확정되고 만약에 기간 도가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서 법률시까지 갔다면요. 이것은요. 판결 선고되면 끝. 왜? 더 이상 불복할 그게 없단 말이에요. 3심에서. 그러니까 법률심에서는 대법원 판결 선고 시에 확정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다 판결 확정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소송법상의 내용이라면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판결의 효력. 그때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에 있어서의 부여된 효력들이 판결 효력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기속력 지금 배우는 거죠. 네, 이제 그게 올해 가장 유력한 부분인데 이런 문구도 다 알아놓으라는 이유는 그래 이런 것 때문에 확정됐고 그래서 판결의 효력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건 뭐 거의 상식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소송법상의 기본적인 것들은 또 배우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또 사실관계에 왜 들어가 있지?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구 들어가 있는 이유는 판결의 효력 이것이 발생했을 때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 단계가 요럴 때니까 그런 게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결은 언제 확정될까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요?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 그런 거 이거는 그래 재결서 정본 송달받는 그때 효력 발생하더라라는 거예요. 또 모르면 지금 마치 뭔가 지금 우리 책 한 페이지 펼쳐보지 않았어요? 내가 얘기한 이 내용이 머릿속에 일단 있으면 된다고요. 그럴 때 책을 읽고 이걸 외워라라고 하면 쉽게 외워질 거 아니에요. 항상 책을 읽을 때 내가 이해하고 있지 않으니까 암기하기 힘들고 또 암기했다 하더라도 내일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다면 나중에 암기할 문구 이런 거지. 지금 책 한 페이지 펼쳐보지 않고 지금 이 설명하는 것들이 나중에 다 글로써 적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가장 큰 흐름이 이거다. 말 그대로 우리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또 빈출억울라고 했어요. 이미 외워놓는지 모르겠지만 왜 행정심판 거치고 왜 지금 이렇게 거쳐서 갑이 이런 오랫동안의 송사라고 하죠. 이런 송사를 거쳤을까요? 그게 말 그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국민이 만약에 승소했다면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도모되었을 거고, 만약에 안 되었다면요, 갑은 말 그대로 적법한 처분에 대해서 거치긴 거쳤지만 적법하다는 것을 그냥 평가받고 수긍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 이러나 저러나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도모 위해서 이런 절차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흐름, 그리고 번지수를 찾는 거에서도 여기 그림에서 어디에 다 걸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그림을 잘 짤 수 있어야 세부적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질문해 본다면, 지금 조금 늦게 오셨는데 연기 수업은 들으셨죠? 들으셨죠? 네, 그거 전제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부분에 또 조금 그래도 전체 개관하는 부분들 말씀드렸으니까 동영상으로 또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또 설명 또 진행해 가보면, 자, 이렇게 우리 가장 구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들이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잘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 또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항상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 내부적인 통제죠. 행정청한테, 얘네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얘한테 해봐야 지 잘못 스스로 내가 잘못했어 라고 시인하면서 시정하는 행정청 몇 있어. 그 다음 또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이 행정청 아무리 상급 행정기관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지만 지 같은 행정부 내부의 잘못을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임의적 행정심판 전취주의를 취해버렸던 거죠. 예전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임의적 행정심판, 이런 측면에서 행정 내부적 통제들이 좀 실효적이지 못하니까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런 거 다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요, 다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가장 또 기본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점. 그래서 일단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결국 행정 내부적 통제더라. 그래서 조금 덜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 사법적 통제, 외부적 통제라고 하는 거죠.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라는 것. 자, 그렇다면 방금 왜 행정 내부적 통제 이 얘기했냐? 권력 분립 원칙에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이 없겠죠. 행정 내부적 통제니까 지 마음대로 잘못됐으면 바꾸면 되고 취소하면 되고, 즉 적극적으로 뭔가의 변경을 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법부에 있어서는요, 권력 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 이 말. 행정부가 한 어떤 작용들을 사법부가 그냥 위법하다 취소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하여라 마라 이런 것들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우리는 대통령제 행정부 우위의 국가다 보니까 사법부가 조금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좀 소극적이더라 이 말. 아직까지. 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재결의 종류가 뭐가 있고 판결의 종류가 뭐가 있고, 이제 이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죠. 그럼 이것도 늘 얘기했어요. 각기 인사하라고요. 그죠? 한꺼번에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말고 각기 한 명 한 명씩 인사합시다. 각기 인사. 그 결국 재결 종류, 판결의 종류, 각기 인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얘도 각기 인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결은 특히 요 인용 재결이죠. 요 인용 재결에서 그 성질이 이행 재결이냐 형성 재결이냐 나눌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재결은 그냥 각기 인사 이형한테 그냥 이렇게 또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들어오시는 이씨 형님, 네, 네, 뒤로 쳐다보면 안 되죠. 네, 방금 또 나가셨어요. 아무튼 각기 인사 이형, 그죠?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다 이 말이죠. 인용 재결이 뭐가 있냐? 이것이 치무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흐름을 잘 살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든다면 번지수를 여기 단계에서 묻는지, 그 다음 요 단계 통과해서 심리 단계에 보통 실무상으로는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들이 뭡니까? 가구제 이거죠. 가구제. 여기서 소송에서도 소재기만 통과했다면 가구제, 집행정지, 그죠? 그래서 소송에서는 외울 때 집에 가라고 해서 집가라고 했고, 저기는 집임,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으니까 임시처분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또 나중에 지금 연기 때 또 그런 것까지 복습 못했다면 또 패스. 아무튼 흐름을 잘 살펴야 단계가 어딘지 안다 이 말이에요. 즉 나중에도 볼 때 또 이게 그냥 연습 삼아 들어보죠. 가구제 묻고 있어요. 집행정지. 근데 집행정지의 요건 중에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이거다 이 말이에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돼야 된다라는 것. 네, 이런 건데 아무튼 본안소송이 즉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돼요. 근데 가구제를 묻고 있는데요. 소송 요건 대원소 피기전들이 갖추지 못해서 소가 부적법하다면요. 집행정지 신청할 수 없죠. 묻는 거는 가구제스럽게 묻고 있는데 가구제 요건 중에 하나인 그 내용을 묻고 있다 보니까 대원소 피기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먼저 써야 되는 그런 살짝 번지수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조금 더 고난이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또 하나하나 더 설명하고 일단 이거 알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요건이 뭐냐라는 또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지금 우리 1기 한 2주차 정도 갈 때 더 가지치기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무튼 이 흐름. 그래서 결국 소송에 놓고 본다면 말 그대로 소재기 단계, 심리 거치고 판결. 본질도 잘 찾아야겠죠? 또 심리 단계에서 중요한 거 뭐예요? 초추변 이런 거죠? 심리하면서 행정청이 지가 이기려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한 해만 해. 이런 것들. 그 다음 또 이제 판결과 관련된 뭐 판결에 특히 사정 판결. 이게 행정법상에서 특유하게 있는 판결의 종류나 다름없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인용 판결은요. 이거는 이형 이런 게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취소 판결도 다 형성 판결이긴 해요. 하지만 그런 형성 판결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 인용 재결 났다면 이긴 거죠. 그래요. 근데 이 행정소송에서의 인용 판결은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취소소송 제기에서 인용 판결은 뭐예요? 취소 판결. 무효동 확인 소송 제기에서 인용 판결은 무효동 확인 판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즉 소송의 인용 판결은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권력 분리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판결 이런 거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재결은 방금도 언급했던 것처럼 권력 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고 행정청 내부에서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제도다 보니까 어떤 적극적인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에서 요 인용 재결의 종류를 잘 또 알아놓아야겠다라는 거죠. 또 한 다음 시간쯤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흐름을 또 잘 살펴보자. 우리 늘 그랬을 때 사선, 직선. 그리고 나 이제 사실관계 우리가 계속 살펴볼 때요. 사실관계 그림 그리면 쉽게 사실관계 보습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장 갔을 때 지금 우리 맨 뒤에 기출문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열심히 읽으면 시험 보는데 그 사실관계를 3-4번 읽고 있다고요. 왜? 갑이 누군지 행정청이 누군지 어떻게 했는지 잘 포섭이 안 되니까. 따라서 사실관계 그림으로서 딱 그려놓으면 쉽게 정리될 수 있고 또 사실관계 하다못해 답안 적을 때도 예를 들면 구청장 A가 이렇게 구청장 A 적어놓으면요. 이거 보고 계속 쓰면 되잖아요. 구청장 A가 갑에 대해서 뭔 처분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답안을 씀에 있어서도 계속 문제 내용을 또다시 안 읽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림 그린 이유도 그래요. 그런 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여튼 가장 기본적인 행정 쟁송의 전체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게 행정 구제의 다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 손해전보제도에 있어서 국가배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국가배상들은 대부분 다 돈 달라 이런 거잖아요. 당사소송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실무상 당사소송인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는 게 아니라 민사법원의 민사소송으로 제기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왜? 행정법은 지금 설치된 게 지금 서울에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방은 전부 다 지방법원,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재판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행정소송이 2심이다 보니까 그 지방법원에서 행정부에 배당하는 것보다 국가배상 이런 것들은 민사부에 배당했고 민사법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 아무튼 그건 또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가 발생한다? 선결 문제의 내용이나 기타 등등의 또 다른 독립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결 문제도 또 올해 유력한 또 테마다라는 것. 그래서 일단 판결까지 갔을 때 이 흐름들 왜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구제법이다 보니까 항상 갑이 어떤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손쉬운 거는요. 이렇게 행정청 나 이거 구청장님 나 청소년 아니란 말이야. 또는 청소년이긴 하지만 신분증 위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업정지 1월 너무 과하잖아. 취소해 주세요. 그래서 행정청이 그래 미안하다. 너 그동안 늘 청소년 손도봉사도 하고 구청에 많은 공로도 있었는데 영업정지 1개월 너무 과하네. 그래 취소한다. 하면 갑은 이거 된 거죠.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직권 취소 안 해주니까 쟁송 취소로 가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 행정심판을 거쳤더니 이겼다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없을 건데 졌죠. 네. 그리고 또 방금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행정심판 특히 우리가 배우는 이 부분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죠.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림 이렇게 보통 또 나타나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행정심판 거쳐야 되는 그런 경우는 재결이 늘 또 등장하겠죠. 그래서 우리 매번 재결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게 우리 이것도 한번 본다면 국공도죠. 국공도. 얘네들은 반드시 행정심판 거쳐야 돼요. 국세에 관한 처분, 조세 처분이요. 국세에 관한 처분. 그리고 공무원 징계 처분이나 공무원 의사에 반하는 처분들. 그래서 이게 맨날 나오죠. 재결과 관련된 내용에서 공무원한테 정직 3월 내렸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또 그 다음 소송 제기했고 기타 등등. 아무튼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이제 번지수를 잘 찾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기 강의 또 다 들었으니까 이 정도의 기본적인 두 문자들은 또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겠지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 한번 펴봅니다. 맨 앞에. 기본서 6페이지 펴보시죠. 6페이지. 보세요. 방금 칠판에 그린 그림이 6페이지에 다 그려져 있어요. 보세요. 행정청이, 자, 행정작용이 행정행위와 그 밖의 행위 합친 게 행정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행정행위는요. 이것도 단어 많이 나오죠? 거기에도 또 쓴다면 이 행정행위편 앞 위에다가는 이미 또 외웠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게 행정행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단어는 요거죠.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라는 거. 네. 아무튼 이런 행정행위 이것이 처분인 거고 또 처분을 우리가 판례가 얘기할 때 맨날 이거 판례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어쩌고저쩌고 처분성 인정되어서 대상 적격이 있다. 뭐 이런 걸로 연결되는. 아무튼 그다음 그 밖의 행위 형식들이 이제 그 밑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거죠. 사실행위. 그래.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있는 사실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고 즉 국민의 권리, 의무 이런 것에 변동 미치는 뭐 이런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행위는요. 바로 현장에서 즉시 끝나는 게 대부분인 것이 사실행위죠. 그래서 사실행위 이 밑에도 만약 사실행위를 적는다면 사실행위는 뭐였습니까? 사계절 내내 실한 나무, 사결실목 뭐 기억 안 나도 뭐 됐고 나중에 또 살펴볼 거니까. 네, 이게 뭡니까? 사실상의 결과, 실현. 그래요, 이거. 권리, 의무를 뜨뜨미진하게 남겨놓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이 사실상의 결과, 실현.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게 사실행위야, 라는 거죠. 그래. 즉, 불법 간판 이것도요. 불법 간판 떼라! 라고 명령 내렸다면요. 불법 간판 제거 명령. 이런 것도 행정행위다, 이 말에. 처분이다, 이 말에. 하지만, 그거 해봐야 제가 또 이행하지도 않을 거고 불법 간판 그대로 있는 게 싫으니까 뭐예요? 불법 간판을 단속 공무원이 떼러 가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 불법 간판을 그대로 놔두지 못하니까 그 사실상의 결과 실현을 목적으로 불법 간판 공무원 스스로 떼버린다라는 거. 이게 사실행위죠. 근데 이 사실행위 중에서도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권력적 사실행위들은요. 이것은 그래 원치 않았는데 또 떼버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해서 처분성 인정되는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되죠. 아무튼 사실행위란 말은 사실상 결과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행위는 처분성 부정된다.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나올 경우에는 그래 그런 걸로써 케이스 보습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단어들도 일단 또 외워놓자. 사결실목. 지금 또 책 펼쳐보지 않았지만 사결실목 외우지 않았다면 뭐 끄트머리 어디든 필기해 놓아야겠죠. 또는요 머릿속에 꾹꾹 박아 놓아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필기 안 한 사람 보였어요. 네, 나중에 쉬는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사결실목 읊어보세요. 이렇게 말로써 읊으면 글로써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말로써 뭔가를 막 얘기할 수 있으면 글로 적을 수 있다고요. 네. 근데 말로써 우리 질문할 때도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뭐 살모렐라균 그거 다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 갔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것을 뭐 이제 식중독 오염 된다고 해서 그거 수거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권력적 사실행위 그게 뭐죠? 사실 질문하는 딱 폼세 보면 뭔가 지금 버벅거리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잘못하고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행정조사의 일종입니까? 행정조사의 일종도 이것도 사결실목이라는 사실상 결과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까? 아니면 비권력 뭐 이렇게 막 질문하는 사람은 와, 스스로 지금 말이 막 하죠. 근데 공부 조금 못하고 있는 사람은요. 대상 적격 아닌데 원고 아닌데 질문하기 한 4, 5분 걸리는 거죠. 아무튼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면 뭡니까? 질문을 꺼려지죠. 또 내가 질문했다가 또 창피한데 또 질문 안 하면 또 아무튼 항상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감안해서 제가 들을 테니까 네, 또 질문도 하고 결국 사실행위는 그래 사결실무 사실상 결과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지 국민의 권리움에 어떤 뭐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네. 뭐 이런 것들이 또 세부적으로 사실행위가 또 시험에 또 잘 나오죠. 아무튼 그런 행정작용을 했을 때 사선, 행정심판, 직선, 행정소송이더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행정심판은 취무의죠.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죠. 의무이행심판. 거기에 또 별표 한 쳐놔야겠죠. 의무이행심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 제기했을 때 행정소송의 종류는 항당, 민기 이 중에 항고소송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항에 또 동그라미 쳐놓는다든지 네. 그리고 이 중에 치무부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치무부 이게 항고소송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항고소송의 종류 세 가지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 항고소송 종류 속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고소송 뭐라고 합니까? 그 밑에 무명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명 항고소송이 중요하죠. 별표 쳐놓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명 항고소송 관련된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 청소송.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한번 필기해 놔볼까요? 의무이행소송에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의예가 얘기했을 때 의예 이거죠? 의예 이거.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 청소송. 일단 전체 또 다 외울 수 있게. 그래서 이것도 또 물어보면 질문 또 이렇게 하죠. 그 무명 항고소송 의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있잖아요. 그래, 의가 뭔데? 잠깐만요. 두 문자 외웠는데? 두 문자 외우고 내용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알았어요. 그럼 일단, 됐고, 그 있잖아요.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그죠? 네. 아무튼, 이 단어도 자연스럽게 외워야 되겠지만, 이 의가 뭡니까? 밑에 본다면, 이게 거부 부작위 구제 수단으로서 논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요. 거부 부작위 등장한 순간 소송 관련 논점은요. 반드시 등장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 이거는요. 사전적 구제 수단이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처분 전 이렇게만 또 써놓고. 처분 전에 우리는 다 처분이 났을 때 또는 부작위 했을 때 그때 그것이 위법하냐 또는 취소해 주세요 이런 것 사후적 구제인데 이 예방적 부작위는 이것도 말 그대로 국민의 실효적인
사전적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이런 소송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야. 그래서 늘 처분 전 단계에서 권리 구제 수단 이런 거 묻을 때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늘 또 등장하는 거죠. 여튼 무명 항고 소송에서는 또 중요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도 쓸 때 뭡니까? 논고에서 쓰잖아요. 방금 제가 언급했잖아. 항고 소송 유형. 우리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고 소송 유형은 취무부야. 근데 얘네들 학서 쓸 때 이런 단어 등장하죠. 항고 소송 유형을 예시적으로 해석해서 인정한다. 항고 소송 유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인정한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 그런 단어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저기 넘어가 본다면 의무 이행 소송 가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등장하는 216페이지. 216페이지. 2번 학설에 양가로 1번 부정설 한번 읽어보면 권력분리 원칙이잖냐. 그러니까 행정청이 한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인정할 수 없고 그 뒤에 단어가 뭐가 있어요? 항고소송 유형. 이게 뭐예요? 방금 취무부라고 했잖아. 항고소송 종류, 황당민기 취무부, 황당민기 취무부. 근데 여기서 논거 적을 때도 항고소송 유형. 이것은 야 취무부. 이렇게 제한적, 열거적으로 적혀 있으니까 그것만 인정되는 거지 나머지 인정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이죠. 즉 지금 자꾸 지금 읊고 있는 단어들이 본문 속에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고소송 유형, 항고소송 종류, 항고소송 유형, 항고소송 종류. 이게 뭐야? 여기 지금 적었잖냐. 항고소송의 유형, 항고소송의 유형을 이 세 가지로 나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이런 소송 인정할 수 없어. 이게 부정설이잖아요. 근데 긍정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항고소송 유형을 예시적으로 해석하면 되잖아. 이런 소송이 있고 또 나머지 소송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소송 인정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논거로 등장하는 거죠. 아무튼 항고소송 유형 또 도표에 일단 또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그죠? 즉 항고소송 유형은 침부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또 이제 본다면 일단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무의 이 중에서 의무이행심판이 중요하고 또 왜 의무이행심판이 중요하겠어요? 이것도 의무이행심판이 거부 부작위 구제수단이 되는 거죠. 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다 이 말. 하지만 행정심판은 명문 규정이 있는데 소송은 없잖냐라는 거죠. 의무이행심판은 있지만 의무이행 소송은 아직까지 명문 규정화되어 있지 않잖냐라는 거죠. 아무튼 의자 붙은 거는 전부 거부 부작위 구제수단이더라라는 것. 네,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왼쪽 동그라미 그 보면 이건 행정 내부적 통제더라. 그래서 최종 판단은 재결이더라. 재결에 동그라미 쳐놓죠. 그리고 별표 쳐놓죠. 6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와서 그래. 지금 필기하면서 외우자 이 말이에요. 이 필기를 또 언제 또 다시 보겠어요. 지금 강의 시간에 연기 때 들었던 거 다른 거 복습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야 이제 각계전투 들어갈 때 문장들이 이해되고 구조가 이해된다 이런 거죠. 아무튼 이 최종 판단 이 재결이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재결 밑에 이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재결 밑에 각기 인사가 있더라 이 말이죠. 재결 밑에 자 연결하면 각하 재결, 기각 재결, 인용 재결, 사정 재결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동그라미 또 쳐보면 요 인용 재결, 요 인용 재결이 취소 심판과 의무 이행 심판 이것을 잘 외워야 되는 거죠. 취소 심판과 의무 이행 심판에 있어서의 인용 재결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특히 이게 거부로 가버린다면요. 더 어렵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요거 여기서 되셨죠?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행정법원 이건 최종 판단 판결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밑에 이제 도표 그려놓은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거는 2교시 때 살짝 또 간단하게 스킵하기로 하고 저기 정리해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재결의 종류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취무의에서 무는 왜 안 적어 놓았냐? 무는 그냥 무효 확인 재결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종류가 별로, 야, 무효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하니까, 무효야, 인용 재결인 거고, 무효 아니야, 기각 재결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않다, 이 말. 네. 요 취소 심판, 의무 이행 심판, 요 부분이 이제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가보죠. 자, 8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4페이지에 4번 제목이 보니까 침익적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이라고 했어요. 일단 우리는 다 지금 행정심판에 포커스 맞춰서 볼 겁니다. 8페이지. 8페이지 제일 위에 제목 보니까 침익적 처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 그 위에다가 예시를 하나 드러나 보세요. 그냥 영업정지 1개월 한 적어놔 보세요. 영업정지 3개월 적어놔 보세요. 이거 침익적이잖아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8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침익적 처분 그 위에 영업정지 3개월. 그죠? 그렇다면 보죠.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내렸다. 그래서 처분 상대방 갑이 사선, 행정심판 청구하는데 어떤 거 청구하겠어요? 이 영업정지 취소해 주세요. 또는 이 영업정지가 처음부터 무효예요. 취무 이런 거 청구하겠죠?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 내리겠죠? 그러면 이 무효는 문제되지 않으니까 요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9페이지 보세요. 수익적 처분 의 부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부존재 위에다가 거부 부작위 적어 놓으세요. 부존재니까 거부 부작위죠. 여친 오늘 나하고 밥 먹을래? 문자 씹었네요. 부작위죠? 그래요. 그 다음에 싫어! 거부죠? 그 이런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밥 먹으려고 한 그 밥 저녁 식사가 부존재한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존재. 그랬을 때 행정쟁송은 자 보니까 거부나 부작위했다. 그럼 처분의 상대방이 또 사선 내려옵니다. 행정심판 뭐라고 적혀있어요? 의무이행 심판 적혀있죠? 의 이거잖아요. 그리고 거부 부작위 늘 의.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에서는 야 거부만큼은 이 처분이잖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다 논점이 되는 거죠. 아무튼 요렇게 즉 취소 심판은 말 그대로 내용 있는 침익적 처분 취소해주면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조가 될 거고, 그 다음 거부나 부작위 이런 부존재가 있다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땡땡 처분해라 라는 거 내려주면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조 도모가 될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개,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자, 그렇다면 연기 때 얼마나 잘 외우셨는지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취소심판에 있어서의 인용 재결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두 문자. 취소심판 보세요. 질문을 해도 공부 잘하는 분은 하나하나 다 이해된단 말이에요. 취소심판에서의 인용 재결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그죠? 어떤 분은 그냥 취소심판에 있어서 인용 재결의 종류는요? 예? 취소심판에 있어서 인용 재결의 종류 예? 한글인데도 우리 행정쟁송 뭐라고 해요? 한글인데도 읽어도 한글을 해독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자, 바로 가죠. 술 먹고 온 건 아니죠? 대답이 낮술로 오늘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예? 아, 제가 오늘 대답 못하는 거는요, 조금 술 한잔 했는데 오늘 조금 치기가 오르네요. 그래서 지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취했다고 변명하지 마. 이거였습니까? 뭘 고개 끄덕여요.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취, 변, 명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방금 영업정지 3개월 적어놨어요. 취, 변, 명 두 문자라도 외워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정지 3월. 이제 이것도 또 올해 재작년에 나왔는데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른 버전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행정청이 지금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영업정지 3개월, 호프집 열었더니 뜬금없이 갑자기 영업정지 3개월, 자영업자한테 3개월 문 닫아라는 것은 이제 장사 그만해라는 뜻이나 다름없어요. 손님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얘가 어떤 소송 제기하겠어요? 내용 있는 처분이니까 취, 무, 의 중에서 취소 심판 청구하겠죠? 이거 취소해 주세요. 라고.
그럼 이렇게 취소 심판 청구했다고요. 취소 심판 청구했더니 행정심판위원회가 각기 인사 중에 이제 인용재결, 즉 갑의 손을 들어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제일 갑의 두 손을 완전 들어주는 게 뭐예요? 취소 재결하면 되잖아요. 이 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취소 재결. 취소 재결. 이게 처분, 취소, 재결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지. 네, 취소 재결. 다 적어본다면 이 처분, 지금 행정청이 한 요 처분을 취소한다, 취소 재결. 갑은 이겼죠? 왜? 영업정지 3개월 이제 취소됐으니까 바로 셔터 내린 거 다시 올리고 영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소송 제기할 일 없죠? 소송 제기할 일 없잖아요. 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행정부니까 아까 행정 내부적 통제, 권력 분리 원칙에 전혀 조촉받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이 뭐라고 했냐? 영업정지 3개월이 야 너무 과하다 3개월은 1개월로 변경하자. 이런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분을 변경하는 재결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야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한다 이렇게. 그러면 갑은요. 아휴 3개월이 1개월로 깎였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두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1개월도 싫다라고 하면 소송 제기하겠죠. 그래요. 자꾸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생각으로 해버린다면 쉽게 와닿는다 이 말. 책만 읽으니까 자꾸 이해 안 되고 이게 뭐지 이런단 말이에요. 단어들이 헷갈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행정심판위원회도 얘보다 상급 기관이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바로 변경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분청의 처분 권한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스스로 변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아 3개월 좀 너무 과하다야. 네가 영업정지 3개월을 1개월로 다시 처분해라 라는 게 뭐예요? 이 원래 있었던 이 처분을 변경해라 라고 명령하더라 라는 거에서 처분 변경 명령 재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문자 어떻게 외웠냐? 취, 변, 명으로 외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대로 또 이해해 본다면 취소심판에서는 일단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조 도모 따라서 그 침익적 처분 이걸 아예 취소해버리면 되잖아. 취소, 재결. 그 다음에 그 침익적 처분이 3개월이라면 이것을 조금 다운시키면 되잖아. 그럼 좀 고통이 경감될 수 있잖아. 그래서 변경, 재결. 그런데 변경하는 것을 스스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처분청이 원래 처분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니까 처분청한테 하게끔 만들어주려고 야 대신 3개월을 1개월로 변경해 라고 명령할 수 있잖아. 변경, 명령, 재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 취변명. 그래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거. 되셨죠? 일단 또 이거 연기 때도 꼭 외우자 해가지고 제일 많이 했던 두 문자인 것 같아요. 왜? 어려우니까. 단어 하나로 좀 헷갈려 버리니까. 또 나중에 거부까지 여기에 더해지면 더 어려우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취변명 이렇게 한다 이 말. 그래서 몇 년 전에 났던 게 변경 명령 재결이 났나? 아무튼 둘 중에 하나 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다. 학설이 하나 더 있고 판례가 좀 다를 뿐이고 비슷한데 아무튼 번지수 잘못 쓰는 순간 감점 당하는 걸 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요 두 개를 또 잘 구별하긴 해야 되는데 여튼 취소 심판에서의 인용 재결의 종류는 취변명. 그죠? 나중에 이렇게 지금 칠판에 적은 대로 질문할 거다 이 말이에요. 쉬는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이름도 저 열심히 이제 외울 건데. 안녕하세요. 네. 저기 김태희 씨. 예. 강의 잘 듣고 있어요. 강의 잘 듣고 있으면 뭐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지. 알았어요. 김태희 씨. 취소 심판에 있어서의 인용 재결의 종류는 일단 두 문자로 말해 보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취소 심판에 있어서의 인용 재결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두 문자? 취변명 나와야 되겠죠? 그래. 번지수 맞게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네 오늘 나중에 쉬는 시간에 마주치면 질문할 거 하나 생겼고 네. 자, 또 이제 저 피해 다닙니다, 또. 아무튼, 이제 그럼 이제 의무이행 심판 가보겠습니다. 요 내용, 그러니까 영업정지 3개월 생각한다. 요것을 좀 다운시킨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보다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올려칠 수 없어요. 영업정지 3개월 해서 취소해 주세요 했는데 영업 취소해버린다든지 이건 할 수 없어요. 왜? 행정심판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어서 그래요. 그 변경을 할 때 국민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위로 갈 수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다운된단 말이에요. 변경이라는 것이. 네. 아무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그렇다. 또 그런 단어들도 몇 번 써지죠. 여튼 그게 취소심판. 그럼 의무이행심판은요. 거부 부작이라고 했는데 항상 그림은 똑같죠. 갑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죠. 어떤 처분 신청하는 거예요? 수익적 처분을 신청하겠죠. 내가 행정청한테 침익적 처분 신청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유 제가요 알바 해가지고 돈 좀 벌었는데 소득세 좀 부과해 주세요 신청한다든지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예. 또는 아유 내가 어제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요. 영업정지 1개월 좀 내려주세요.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다? 내가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주유소 하고 싶어요. 주유소 영업허가 내려주세요. 또는 아 내가 김밥집 영업허가 내려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청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행정청이요. 이 처분 내려주면 이 그림으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한다? 이 처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버린다든지 또는 이거 아예 안 한다든지 부작위 한다든지 우리 늘 이렇게 그림 그렸죠? 이랬을 때 행정심판 청구 무슨 행정심판 청구하는 거예요? 일단 거부 나중에 취소심판 둘째치고 의무이행심판 청구하는 거죠? 의무이행심판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 의무이행심판이 뭐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 났을 때 이 재결 어떤 거? 갑의 권익이 구제되려면 어떤 재결에 놔야 되겠어요? 이 처분이 나야 갑이 권익 구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처분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처분 재결. 이 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다 이 말이에요. 가봐 그래 영업허가 김밥집 영업허가 신청했더니 구청장이 안 했단 말이야. 시장인 내가 해줄게. 영업허가 김밥 팔아. 처분 재결 나는 거죠. 그럼 갑 만세.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야 그래도 내가 직접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구청장이 하는 거니까 처분하라고 명령하는 재결이 있더라. 처분 명령 재결이 있는 거죠. 이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뭐예요? 요 처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지금 갑은 이 수익적 처분을 받는 것이 권리구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청이 이걸 안 해주니까 행정심판 청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권익구제 되려면 어떻게 해? 이 처분이 나야 권익구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처분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요. 처분하라고 명령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인용재결은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처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또 어떻게 외웠어요? 명 이렇게. 그래서 두 문자 이거 뭡니까? 명. 제가 어제 술 먹고 들어왔거든요. 일요일인데. 그래서 왜 술 먹었냐 우리 집사람이 막 그러는 거야. 아, 또 내일부터 노무사 또 2시부터 계속 실강이고 이런 이제 술 먹을 시간도 없고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잔 마셨지. 너 마지막으로 마신 게 지금 2주째 계속 마시고 있는 거야. 어? 취해서 변명하지 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취변명. 아니야 진짜 이러니까 너 내일부터 술 마시면 죽을 줄 알아? 우리 집사람이 내일부터 술 마시고 들어오는 순간 내쫓을 거야. 술 먹지 마라고 우리 처가 명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저 술 먹으면 안 돼요. 아무튼 취해서 변명하지 마. 처명.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튼 오늘 처음 뵌 분은 동영상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 순간 졸았죠. 네.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우리 노무사보다는 이제 경찰의 행정법 강의를 하니까 그분들은 막 그래요. 제가 만나면 목소리가 이렇게 하는데 저 어디 가면 전국 경찰들이 저 다 압니다. 안녕하세요. 뭐 진짜 엊그제가 아니라 2월 4일 입춘날이었는데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그 꼬맹이 한 초등학교 4, 5학년이라고 그러던데 딸 데리고 아빠가
또 험상궂어요. 뭐 덩치도 큰 형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차를 내리려고 하는데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왜 쳐다보나? 또 저 경찰인가 싶었죠. 그랬더니 진짜 안녕하십니까? 혹시 예. 전라도 저기 영암에서 왔대요. 전남 영암에서. 왜? 딸 그래도 공부 잘하라고 서울대학교 구경시켜 준다고. 네, 저기서 내려가지고 아무튼 걸어가는데 마침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 사인도 해주고 사인해달라고 해서. 그랬더니 옆에 그 꼬맹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딸내미가. 아빠 연예인이야?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아니야. 근데 그 경찰 아저씨가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줘서 제가 뿌듯했어요. 네.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왔죠? 그들은 방금 존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많은 대다수의 공부 좀 열심히 못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 얘기만 들으면 자장가래요. 늘 공부는 해야 되겠다는 중압감 때문에 밤에 동영상 틀어놓고 잔대요. 한 1.5배속으로. 이렇게. 그럼 그 내용만 들으면 잠이 온대요. 참, 그래서 저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동영상과 다른 점, 실강.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구 한 명이 지금 졸고 계시다? 제가 깨울 거예요. 네. 또 이거 무선 마이크잖아요. 화면에서 제가 살짝 사라질 때 있습니다. 동영상 듣는 분은. 왜? 질문하러 갔어요. 그 사람 음성이 들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서 물을 거라고요. 어떻게? 의무 이행 심판에 있어서의 인용 재결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처명. 네. 그죠? 이렇게 지금 빨리빨리 나와야 나중에 이제 막 적는단 말이에요. 즉, 이런 게 뭡니까? 취소, 재결, 처분 변경, 재결. 다 단어 다르죠? 사실관계 속에 만약에 이렇게 놨다고 쳐요. 갑이 행정심판 청구했다. 행심이가 처분, 명령, 재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 갑이 뭐 소송을 제기하고 어쩌고 이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갑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처분 명령 재결이 났다. 요 행정심판은 어떤 행정심판일까요? 의무이행심판이잖아요. 이렇게 유추해서 이 행정심판의 종류가 뭐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런다면 그래 이거 뭐지? 이런다고요. 2문이나 3문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왜? 1문에서는 사실관계 쭉 있으니까 거분지 뭔지 잘 파악되지만 2문에서는요. 갑이 뭐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게 처분명령 재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 갑은 행정소송 제기하고 어쩌저쩌고 이러 나오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처분 명령 재결을 내렸대요. 자, 다 써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그래서 말하는 이 처분은 아까 뭐였어요? 침익적 처분이었죠? 나에게 침익적 처분. 이거를 취소하니까 만세 부른 거고. 그 다음에 이 처분을, 침익적 처분을 변경하는 재결. 이 침익적 처분이 좀 다운되었다라는 거죠? 그래, 이 처분도 침익적 처분. 이걸 좀 다운시키는 변경. 그 다음 이것을 명령하는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 그 다음 얘는 여기 적혀 있네요.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 이 처분은 또 어떤 처분이에요? 요 처분이니까 수익적 처분을 한다라는 처분이죠. 요 처분은 수익적 처분을 하라고 명령하는 재결이고, 이거는 침익적 처분을 다 취소하고 변경하는 것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혀 있다고요. 무슨 재결? 요 처분을 하라는 재결. 그러니까 이 행정심판은 어떤 행정심판이겠어요? 취무의 중에 의무이행심판 청구했네. 행정청이 거부나 부작위 했나 보네. 이렇게 올라가서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셨나요?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일기 시작이었는데 일단 전체 개관은 하되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전체 개관을 한 거다 이 말. 느슨하게 뭐 사선 직선 이 얘기한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항상 행정심판과 관련된 논점이 나왔을 때는 본문의 내용을 쓰는 거는 일단 책 찾아보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 조문 찾아보고 쓰는 게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본지수를 찾아야 조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가장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 재결의 종류. 특히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의 재결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고. 그래서
시정도 할 수 있고 변경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점 일단 잘 또 살펴보시죠. 그래서 두 문자로 일단 외워놓죠. 그 다음 두 문자 외워놓았다면 또 다 그 재결의 이름이 뭔지는 외워야 되긴 하겠지만, 네, 이런 내용을 그대로 두 문자스럽게 외워야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각기 인사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행정 심판에 있어서만큼은 인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법조문 한번 체크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 재결의 종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조문 한번 가보면서 연결해보죠. 43조 361페이지. 361페이지에 교과서로 어머나 형광펜이 쳐져 있네. 어머나 연기 때 내가 뭐 한 거지? 형광펜까지 쳐져 있네. 읽어보죠. 1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 각하한다. 이거 뭐 각. 2항 중요하지 않음 심판 청구 이유 없다 인정 기각한다. 3항 중요. 위원회는 취소 심판. 실판 보면 취소 심판. 취소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즉 행정심판 청구한 그 청구인의 말이 좀 맞다고 인정된다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처분 취소 이거죠. 취. 그 다음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변 이거죠. 그 다음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 그 처분한 행정청한테 명한다. 그 종류 몇 개? 세 가지. 취, 변명. 취, 변명. 이게 기본이고 나중에 정직 처분이나 우리 공무원 징계 처분 가면요. 여기서 변경 명령하는 건 있지만 행정심판법상 취소를 명령하는 거 있어 없어요? 취소 명령 재결은 없죠.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는 재결. 근데 개별법에 있는 게 있어요. 또 아무튼 기본적인 거 알아야 또 나중에 개별법 같은 것도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예. 방금 보니까 취소는 취소 그냥 하기만 하는 거지 취소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 없잖아요. 하지만 변경은요. 변경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변경해라 명령할 수도 있는 거고. 변경은 이게 형성재결이라고 하는 이행재결 또 나중에 보고 지금 취변명도 안 해왔는데 형성재결 이행재결 예, 했다가는 예, 개각날 두 번째 시간 또 다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암튼 그래. 그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면 4항 읽어보겠습니다. 무효등 확인심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무효 등이라고 했으니까 등자는 항상 입법 기술상 표현이라고 했죠. 무효 말고 다른 거 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효 반대말 유효가 있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존재 부존재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이 효력이 있다 없다, 존재한다 안 한다 확인.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인용 재결이 다른 게 뭐 변경하거나 뭐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5항 위원회는 의무이행 심판 청구 뭐예요? 이거죠? 7번 보면 의무이행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다면 지체 없이 그림 그려본다면 그림 지웠네요. 아 여기 있네요. 신청에 따른 요 처분 적혀 있잖아요. 신청에 따른 얘가 이 수익적 처분 하다못해 영업 허가라면 영업 허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요런 거 신청에 따른 그 처분을 하거나 이게 뭐예요? 처분을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이게 처분 재결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또 처분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이게 뭐예요? 처분 명령 재결인 거고. 그래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한다면 법조문 그대로 대입할 필요도 없지만 네 이거잖아요. 그렇나요? 네. 그래서 재결 종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나중에 법조문들 다 이렇게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매치시키는데 이 법조문도요. 취변명, 처명 이런 거 외워놓지 않으면요. 이거 뭐라고 적혀있는지 분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뻔히 거기 취소심판 청구 이유 있다고 이렇게 적혀있는데도 의무이행심판과 뭐 머릿속에 헷갈려 버리고 5항에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도 위에 있는 취소심판 인용재결하고 헷갈려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취해서 변명 처명하더라 생각해서 취변명 처명 이것을 알아야 이제 또 뒤에 다른 법조문 특히
재결의 기속력과 관련된 내용들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더 분파될 수 있겠다. 이게 헷갈려져 버리면 나중에 이해도 못한다. 직접 처분, 간접 강제 이런 거 설명해 버리면요 이제 더 복잡해진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일단 1기 첫 스타트 때 행정쟁송 일단 전체 한번 개관해 보았고, 행정심판은 일단 행정심판법 조문 위치나 이해만 잘하면 뭐 거의 베껴 쓰는 수준으로 또 정리하면 되긴 하지만 일단 가장 기초적인 이해는 되어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또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이제 또 올해 유력한 내용의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제도들이 또 등장할 건데, 그런 것에 있어서의 첫 출발점 취소 심판에 있어서의 인용 재결의 종류 천천히 얘기했어요. 그래요. 취소 심판에 있어서 인용 재결 이겼네. 의 종류는 취, 변, 명. 의무 이행 심판, 이건 거부 부자의 구제 수단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이 거부 부자의 구제 수단에 있어서의 인용 재결, 그럼 어떤 처분이 나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그 인용 재결의 종류는 처, 명. 그래, 신청에 따른 처분하거나 또는 그 하는 것을 명하는 것, 이때 인용 재결 종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교시 전체 1기 첫 스타트는 해보았지만 연기 강의 또 다 들었다라는 또 전제하에서 조금 더 심화시켜서 전체 개관을 해보았습니다. 10분 쉬고 또 다른 행정법 관계, 지금 거부와 부작위의 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또 한번 살펴보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